네, 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맞춰 우리나라에 왔던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늦게 평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 사흘째인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대표단이 북한예술단의 공연을 함께 관람하며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네,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2박 3일 동안 남긴 것과 앞으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센터장님, 어떤 이야기를 제일 먼저 좀 시작을 할까 제가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에 이 일을 마치고 혹시라도 잠깐 다른 곳에 놀러 갔다가 뉴스를 안 보고 오늘 월요일에 뉴스를 보시는 분은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일단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 그렇죠.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고요. 또 남북관계 역사상 새롭게 기록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며칠 사이에 진행이 됐어요. 이제 대표적인 것은 백두혈통이라고 불리우는 김정은의 피부치 여동생이 특사 자격으로 방한했다고 하는 것, 방남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일과 우리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기를 원한다. 정상회담에 대한 제의지요. 그리고 친서도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측 대표단장이죠. 김영남은 5번이나 만났고 김여정은 4번이나 만났어요. 이건 정말 파격의 파격이거든요. 자,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들은 이제는 남북 관계가 정상 궤도로 돌아섰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할 만큼 눈에 펼쳐지는 모습들이,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고 북한을 이끌어들인다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 간의 대화가 복원이 되고 앞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이 과연 북한이 정말 남북 관계 개선을 원하는가,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기를 원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훨씬 크거든요. 그걸 이 우려의 목소리로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도 많으시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큰 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말씀대로 2박 3일 동안 지금 고위급 대표단이 방문했다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이게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미 관계, 북한의 비핵화에서도 큰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아무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무엇이냐면 남북 관계가 아무리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직접적인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평창 평화가 지속 가능한 평화로 이어질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평창 평화로 끝난다면은 아쉽지만 이건 거품 평화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개막식 연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제 눈뭉치입니다. 조금만. 이것이 눈사람,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까지도 달성이 될 것이냐, 이제 시작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야기 먼저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예술단 공연을 문재인 대통령 바로 옆에 김여정 특사 자격으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술단 공연에 대한 기사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현송월 단장도 직접 나와서 노래도 하고, 일단 분위기 좀 어때 보였습니까? 많이 좋아 보이던데요. 분위기는 뭐 아주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뭐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대통령과 김여정이 나란히 앉아서 공연을 관람을 했거든요. 그 모양만 해도 정말 새로운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일도 모든 게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게 다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김여정 아직 젊지요. 스위스에 유학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얼굴이 편안해 보이고 생각보다 아주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북한의 독재 정권을 이끌어가는 김정은의 최측근에서 저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예. 할 수 있을까? 김여정의 눈에는 북한 주민들의 신음은 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이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말하자면 봉 박사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김여정이 젊고 똑똑하고 예. 해외 물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김정은에게 그걸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예. 그런 점에서 김여정이 돌아가서 보고 느낀 것을 정확하게 지금으로서는 이젠 어렵지만 결단해야 할 때다. 결단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것을 명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김여정에게 얼마나 정확한 메시지를 주셨을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만남의 소중한 기회를 정말 잘 살리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반복해서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 싱크 잠시 저희가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불씨를 만들었으니 이 불씨를 더 이렇게 키워나가서 정말 햇불될 수 있도록 함께 해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게 될 희망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이야기를 좀 듣고 오셨는데 일단 어제 예술당국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저는 500대 1의 경쟁률을 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언론을 통해서만 봤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예. 하이라이트를 봤고 그 북에서 오신 분 이야기로는 이 북측에서 원래 부르는 이런 풍이라든지 이런 네. 거를 많이 바꿔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한국 관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식으로 많이 정성을 보였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만남의 불씨를 횃불로 하자.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불을 자주 비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촛불 혁명이라든지. 예. 그래서 이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평창 올림픽에 북한 참가가 이제 현실화됐으니까 이것을 예. 계속 평창 평화라는 짧은 그 성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신 것 같고 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특사 자격으로 네. 그 파란색 파일을 가지고 청와대를 예방했을 때 예. 그 만남에서 이제 빠른 시일 안에 가급적 빠른 시일에 평양에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다 메시지를 했을 때 그 여건이 형성되면은 가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가의 수장이시니까 예. 북한 측에서는 이제 이전에 이성권 그 대표도 비핵화의 비읍자도 이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문 대통령께서는 정부의 수장이시니까 특히 또 상대가 김여정 부부장이고 예.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그냥 뚜렷하게 해주셨으면은 예.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돌려서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진위는 뭐 김여정 부부장에게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4번을 만나셨지 않습니까? 공연을 장에서도 만나셨으니까 북미 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메시지는 예. 반복해서 또 명확하게 전달을 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결코 이 쉽지 않은 카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고 이 정상회담이라는 카드가 사실 어제 덥석 잡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저께죠. 덥석 받은 건 아니고 말씀하셨던 그 여건이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과도 좀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일단 지금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걸 좀 극복이라고 하긴 그렇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공은 이제 마치 우리가 공을 잡은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 예. 공은 북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김여정의 입을 통해서 평양 초청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공을 패스를 한 거거든요. 예.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보자. 이건 뭐냐면 여건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 평양으로 가려면 그 걸림돌이 큰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그걸 치워야 갈 수가 있다. 그걸 안 치우면 가기가 어렵다. 예. 그 걸림돌은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그건 김정은도 잘 알 거예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은
아직까지는 변화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요. 자기들은 핵무력을 완성을 했고 더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핵단추는 테이블 위에 있다. 그다음에 28 건군절에서도 명확히 그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실지 보여줬어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들을 그대로 내놓고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핵을 내려놓겠다는 의지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북한의 주장은 그거죠. 우리의 핵은 평화를 위한 것이고 자위적인 것이고 정당한 조치다. 이 모든 책임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부당한 것이고 이 미국의 적대 정책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 따라서 우리 보고 핵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라.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어도 평창올림픽에도 참가하고 남북대화도 하고 개선도 한다. 이게 지금의 북한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제 남은 과정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한미연합연습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우리에게. 자, 이제 평창올림픽에 정말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평창올림픽을 살려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데 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시도를 했다. 남측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정말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화양 냄새를 풍길 것인가? 자, 일제 결단을 하라. 남북 대화를 할 것인가? 한미연합을 연습을 할 것인가? 둘 중에 결단하라. 이렇게 만약에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정부도 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정부도 한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떼어내고 제재 공조 전선을 흐트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땐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는 방법은 한미 공조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 제재 수위와 압박을 강화시키는 것만이 김정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연합훈련이 당장 지금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역시나 늦추거나 뭔가 규모를 축소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뭐 예단해서 꼭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것도 전략적인 카드로 남길 그런 이유도 좀 있지만 그래도 연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벌써 한번 연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훈련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이제 연합훈련은 다 스케줄이 짜 있거든요. 이게 다 축이 맞춰져 있는데 계속 또 연기를 한다면 다른 스케줄에 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이 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예정대로 북한의 인전 진정성이라든지 그런 비핵화 대화에 나오는 그런 의지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영향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합훈련을 한번 연기했는데 그 연기한 다음에 실시한다 그래서 북한이 극도로 반발을 한다면 결국에는 북한 정권은 변한 게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은 다음 수순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실시하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아침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평창 올림픽 개막식 참석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대화가 필요하다면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전제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하고 미국하고 어떻게 대화할지에 관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 평창 그 쇼트트랙 경기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참관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측에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야기를 했다. 매일 대화관과 주유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과 미국 측 간에 그 동의한 것은 먼저 이제 한국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이제 특사 파견도 하고 교환을 하면서 대화를 진행하되 미국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북한하고 시작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 간에 실무적인 이런 대화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제재와 압박은 지속되고 아니면 더 강력해질 것이다. 예. 뭐냐면은 제재와 압박이 성공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인 자세로 나왔고 그동안 완전히 무시했던 대한민국 정부와도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풀어준다면 북한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거든요.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야기한 것은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제재와 압박이 느슨해지는 것은 기대하면 안 된다. 이런 거 선을 그었고 한국 측에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쉽겠죠. 제재와 압박을 어떻게든지 풀어야 되는데 제재와 압박은 계속되면서 대화를 하자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여정 특사가 이야기한 것은 평양에 가급적 빠른 시일에 오시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북한이 속내는 굉장히 급하다는 제재와 압박에 그런 타격이 있다는 것을 인증하는 그런 인정하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위급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찾기 전만 해도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나 대화를 좀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만들어 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2박 3일의 일정을 보면 철저하게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미국 펜스 부통령과 같이 있었던 자리에서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펜스 부통령 역시 9일에 있었던 리셉션에 뭐 이게 외교적 결례다 아니다 뭐 논란은 있지만 오지도 않고 그런 이런 걸 보면 조금 이제 미국 측에서는 약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미국의 입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과 공고한 공조, 협력, 소통을 이루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일에 미국이 적극 협조하겠다.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죠.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는 자신의 공이 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두 가지 의미죠. 홍 박사님 말씀대로 미국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 그것이 한 1년여간 지속이 됐습니다. 수위가 높아지고 있고요. 김정은도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그동안 남북관계사를 보면 북한이 가장 어려울 때 그 돌파구로 남북관계를 선택해 왔어요. 그게 7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번 네 번째입니다. 지금 그 분석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역시 미국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펜스 부통령이라고 하는 중량급 인사를 보냈어요. 중국하고 아주 대조적인 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역대 최다 규모의 선수단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이 뭐 평창올림픽 와가지고 뭐 파토 내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마치 자기들의 핵과 미사일을 가리는 그런 위장막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또 그런 것에 가려서 실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본인이 평창올림픽 축하를 위해서 왔지만 북한의 민낯은 역시 미사일을 개발한 그런 장본인들이고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뭐 너무나 이 인권 탄압을 한 그 사례들이 탈북민들을 만나고 오토 원비어의 부친을 만나고 북한이 우리 용사 46명을 희생시킨 천안함 피격 그 현장에 직접 가서 북한이 이렇게 와서 평화의 웃음을 짓고 있지만 실체는 바뀐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고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월 8일 하루 전에 건군절 행사를 했는데 규모와 형식은 줄었다 뭐 하지만 실제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할 말은 다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이 다가가서 북한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하기에는 영 모양새가 맞질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김영남하고 보니까 개막식 행사에서 펜스 부통령이 앞에 앉았고 뒤에 김영남이 앉아 있었거든요. 리셉션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남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펜스 부통령이 가까이 왔었거든요. 여기서 서로 다가가지 않아서 북한도 그랬어요. 우리는 미국과 구걸하지 않는다. 평창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걸 이제 백악관이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의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자기들은 평화를 지향하고 미국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구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예. 그런 꼼수는 통하지가 않지요. 우리 국민들 그거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이 말하는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한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 일단 비핵화가 전제가 돼야 하지만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아니면 우리가 뭐 특사를 파견을 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는 대화는 일단 이어져야 된다는 기조인 것 같고. 근데 이 비핵화 문제는 북한은 또 우리하고는 전혀 논의할 생각이 없고 평행선이거든요, 사실. 이 그러니까 부분은 이제 어떻게, 특사 교환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질 겁니다. 예. 그런데 특사를 파견할 때마다 이 공이 제대로 굴러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워낙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여간 특사를 파견하고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해보자. 어떻게든지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도 있을 것이고 예. 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발언이 맞다면은 그 북한과 미국도 이제 물밑이 아니라 좀 더 공식적으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2차 북핵 위기 때 상황을 보면은 6자 회담에 미국이 참가하긴 했지만 예. 실질적인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워낙 입장 차이가 컸기 때문에 예. 그게 이제 전환이 된 거는 결국엔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부시 대통령이 텔레비 화면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뭔가는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었죠.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는 북한이 최대 타겟이 아니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최대 타겟은 이라크였죠. 사담 후세인이었는데 그때 2차 북핵 위기와 지금 북핵 위기를 비교해 본다면 안타깝게도 메인 타겟이 북한이고 김정은입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핵 능력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고도화됐기 때문에 미국은 이것을 직접적인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입장 차이를 좁힌다는 것이 2차 북핵 위기보다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사 교환이라든지 이런 외교적 노력은 이제부터 활발해지겠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비핵화에 굉장히 조금만 기다리면은 큰 어떤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을까. 이런 좀 부정적인 전망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대북 특사가 중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좀 누가 지금 생각이 되시나요? 글쎄요. 지금 뭐 언론에는 여러 인물들이 이제 후보로 오르고 있는데 뭐 서훈 국정원장이냐, 지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냐, 아니면 뭐 정세현 씨라든지 여러 분들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제가 네. 볼 때는 뭐 누가 가셔도 특사 역할이야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의 결단과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특사도 있지만은 지금 네. 남북 고위급 회담 지난 1월 9일에 했던 고위급 회담 공동 보도문에 보면 세 가지 항이 합의된 거거든요. 이제 평창 올림픽과 관련된 합의 사항은 지금 이행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군사적인 긴장 완화 부분과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된 부분. 다시 말하면 이번에 리선권 북측 단장도 내려왔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이 고위급 회담, 2차 고위급 회담, 또 그것과 관련된 실무회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이런 부분도 봅니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서 2018년을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는 사변의 해로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섣불리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화의 끈을 이어가고 그런 걸 통해서 지금의 평화의 분위기가 식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관리도 아마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그런 걸 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결단을 촉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것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통해서 한미 간에 금이 가지 않도록 예. 북한에게 그런 틈새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겠지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상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그리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